리박스쿨 해체쇼를 진행을 할 텐데요. 근데 너무 이게 진짜 과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어린애들에게 그런 극우 교육을 아니 걔네들은 조선시대 역사도 모르고 구석기 시대도 모르고 신석기 시대도 모르는데 네. 이승만과 박정희를 국부로 막 세뇌시켜서 한국사를 가르치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박정희까지 그렇게 좋게 가르치면은 박근혜도 결국에는 공주자가로 알고 잘 공주자가로. 텐데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이제 늘봄 교사라고 방과후 교사를 자격증도 없이 그 어린 학생들에게 세뇌시키는 세뇌 교육을 이 리박스쿨에서 진행을 했는데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모범적으로 선생님같이 생기신 송이 오빠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학부모들 반응들을 좀 봤었는데요. 네.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지금 손이 떨려가지고 그러는데 아이가 지금 초2 돌봄 교실에 다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승만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네. 그러면서 그냥 그때는 잘못 들었겠지라고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세뇌 교육을 당했었던 거죠. 오, 네, 진짜요? 그런 댓글들이 아. 좀 여러 개 있는데 그런 것도 보면서 진짜 이거 큰 문제다. 진짜 리박스쿨 진짜 문제다라는 걸 느꼈네요. 네, 아.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거는 정말 악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어떻게 어린아이들에게. 20대도 아니고 어린 학생들에게 이렇게 그 보수 교육을 시키고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시켰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리박스쿨에 대해서. 이 리박스쿨이 시작된 게 어떻게 된 거냐. 네. 이 늘봄 학교. 이 늘봄 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혹시 접해보신? 네, 일본 학교? 네. 사실- 왠지 동생이 다니고 있을 것 같은. 제 동생은 그런데 한다. 이거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아니, 이거. 왜냐면 늘봄 학교는 다 있어요. 이거는 다 교육을 받는 거야, 주위에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학교. 늘봄 학교라는 제도가 있어. 네. 이게 뭐냐면 늘 돌봐주는 학교라는 거라 해서 방과후 학교 같은 거예요. 아. 그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학원 보내고 해야 되는데 학원 보내는 것도 마음에 안 들다든가 사교육을 안 받게 하고 싶다든가 네. 또는 학원 보내는 게 무섭다는 사실은 이동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학교에서 계속 방과후로 그렇죠. 이렇게 네. 교육을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네. 그런 누가 거거든요. 보면 굉장히 좋은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늘봄학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게 있고 그거를 공모를 하죠.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줄 사람. 예를 들어서 저희 애 같은 경우도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오전에는 정규 선생님 와서 수업을 해요. 네. 그럼 오후에는 그 다른 선생님이 와서 하루는 체육도 가르쳐주고 하루는 영어도 가르쳐주고 방과후로. 네 와서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이 있고 그걸 입찰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봐봐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어떤 걸 해야 되나 방과후 수업 뭘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뉴스탄파가 처음에 밝혀낸 거예요. 댓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지 하다 보니까 이게 확대가 돼가지고 알고 보니까 학교까지 침투했네. 네. 학교에서 이런 것까지 늘봄학교라는 이유로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수업까지 하고 있었네. 그러면은 이 늘봄학교 요번에 이렇게 적발된 게 학교까지 침투가 된 거예요? 이미? 네, 그렇죠. 아, 늘봄학교라고 심각하네요.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세뇌 그래서 교육. 문제가 된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리박스쿨이라는 게 화면 좀 띄워주시죠. 와. 네. 자, 리박스쿨이라는 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홈페이지가 리박이 이제 이승만 박정희고 리박스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대놓고 산업화. 네, 아래에 산업화를 연구하는 아카데미 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 딱 들어가시면은 주니어 역사 교실, 네. 청소년 기업 탐방, 바로 보는 현대사, 독립운동 건국과정 이승만 박정희라고 대놓고 적혀 있습니다. 한일 상생문화연구소, 디지털 플랫폼 연구소 이렇게 돼 있고 자유를 지키고 싶으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배우라 이렇게 대놓고 적혀 있고 협력 단체들이 자유기업원, 자유민주연구원 이렇게 쭉쭉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혹시나 네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기회로 홈페이지까지 보여드리면 좋은데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 늘봄 학교에 참가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 거죠. 공교육 현장까지 참가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학부모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네. 미술 수업 등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 이제는 안 하고 싶다.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고 있는 이 구구단체 역사교육 학교 단체가 늘봄 학교 프로그램과 강사를 제공했다. 이건 너무 충격적이다. 혹시 이 영상 보신 분 있나요? 리박스쿨? 네. 뉴스타파. 아, 네네 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 진짜 보면서 진짜 화가 났고요. 저는 네. 이게 처음에는 그냥 댓글 공작 약간 그런 내용으로만 다뤄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어린 아이들에게 구구 역사관을 세뇌시킨 그 늘봄학교까지 나오는 거 보면서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엄마랑 같이 봤거든요. 엄마도 진짜 큰 문제다. 이거 네. 학부모들 다 들고 일어날 거다. 네. 그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마치 북한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원래 기존에 방과후 학교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돌봄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어. 근데 그거를 윤석열이 대통령 때 네. 무리하게 추진을 시켰어요. 일본학교를. 늘봄학교를 무리하게 합쳐서 추진. 왜냐하면은 초1, 초2는 항상 그게 걱정이 되는 게 부모들이 애들이 12시에 마치니까 그 다음부터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애들을 학원 버스에 태워서 보낸다? 네. 좀 불안해. 사실은. 왜냐면 스쿨버스 계속 사고 나고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휴직을 하고 네. 1년, 2년 육아휴직을 그때 써요. 그래서 애들 픽업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학원 보냈다, 저 학원 보냈다, 저 학원 보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야. 네.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사실은 휴직도 정규직만 가능하지 비정규직은 잘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뭘 추진했냐면 늘봄 학교라고 해서 초1, 초2, 초3들을 그 방과 후에도 계속 교육을 시켜주겠다 했는데 이거를 급하게 추진하면서 교사단체에서 반발이 심했어요. 반발이 심했는데 강행을 했어. 네. 강행을 하는 과정에서 진짜 검증도 안 된 단체들한테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윤석열이 음모를 꾸몄다. 저는 이거 깊이 이거는 뭐냐면은 감사감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무리하게 이걸 추진했고, 그쵸? 무리하게 추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하게 추진했던 이유가 있다. 뭐냐면 리박스쿨을 적극적으로 투입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런 거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주된 이슈는 국정감사 핵심 이슈는 리박스쿨 어떻게 늘봄학교 침투시켰냐, 누가 침투시켰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제대로 조사 안 했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 한겨레 보도 보면은 뭐 소녀수 방과후 역사교육 우파마을 커뮤니티도 만들자 뭐 이런 네. 기사도 났어요. 네. 그렇죠. 아니 이게 너무 짜증나는 게 젊고 매력적인 교사 발굴이라고 초점이 맞춰져 있었대요. 네. 젊고 매력적인 교사. 와. 아니 나치들도 좀 중요한 직에는 얼굴 보고 뽑았거든요. 그게 네. 딱 생각나서 굉장히 이거였습니다. 좀 충격적이고 이게 혐오적이었다는 거죠? 진짜냐 싶었습니다. 이게 뭐죠? 이거 뭔가 그거 이탈리아에서 진짜냐?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진짜가요? 아니 이탈리아어로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갑자기. 이게 이탈리아어. 네, 또 제스처. 이탈리아어까지. 네, 왜냐면 아, 그쪽은 거의 아드랭게지까지. 제스처를 뭐 이혼했다 할 때마다 이렇게 팔을 한다든지 이런 제스처가 많거든요. 잡다한 이런 지식을 라떼 너무나 많이 가지고 막 이런 있는 거. 아 네. 프랑스였나? 저희 네. 요즘 20대들이 매우 똑똑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미대생 같은 경우는 줄임말을 20대의 특징이 또 줄임말입니다. 갑자기 뭐 저한테도 뭘 짤딱 뭐 이런 거 알짤까 알아서 잘딱 네. 모르십니까? 뭐 이러고 하는데 어떤 재밌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또 5일 한겨레 단독을 보면 그 대선 직전에 리박스쿨 댓글 조작단 이 기사가 또 정황이 이제 포착이 됐는데 자성분에 대해서 좀 누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아. 자유 손가락 군대의 줄임말인데요. 여기 정말 짜증나는 게 어르신들을 네. 왜 어르신들 스마트폰 좀 서투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스마트폰 무료 교육을 주 1회에 제공하겠다 해가지고 포스터를 뿌린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은 무슨 댓글 쓰는 법, 네이버 베스트 댓글 쓰는 법, 네이버에서 기사 댓글 같은 거 어떻게 보여주는지 분석하는 거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네이버 아이디 같은 거를 제공해드려서 쓰게 하고 댓글을 쓰게 하고 이게 네이버 아이디가
24시간 동안 댓글을 20개만 만들 수 있고 네. 공감은 또 50회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총알이랍시고 여러 개를 드렸대요. 아, 그걸 총알이라고 해요? 네. 그런 네. 걸? 아, 다른 명의의 아이디가 한 IP에 네. 여러 개 로그인된 정황이 있었다고 해요. 오. 근데 이 공감을 또 알뜰하게 써먹은 게 네. 좀 거기에서 또 윗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쓴 댓글에 좌표를 찍어가지고 여기에 공감 누를게 해라 해서 베스트 아, 댓글로 그러니까 올려드리고 공감을 많이 하면 그게 베스트 댓글이 되는구나. 그쵸. 아. 그렇게 해서 여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희 같은 2030, 40, 뭐 40까지 포함해서 네. 좀 아직 50대, 60대 분들처럼 가치관이 딱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 사람들이 대다수 이렇게 생각하구나. 내가 많이 틀렸나 하고 좀 많이 바뀌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치, 갑자기 갈대처럼. 그렇죠. 그 같은 의견이 뭐 열 몇 개가 쫙 이렇게 올라가면 네. 이게 맞나? 이렇게 될 것 네, 같아요. 송영파가 아까 네. 스피커가 큰 애들이 극우적인 말을 하니까 주변 애들도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이렇게 했던 게 옛날에 그 박근혜와 문재인 2012년도 대선 때 뭐가 이슈가 됐습니까? 국정원 아, 대선 개입. 국정원 네. 댓글 블로킹이 부대. 아니에요. 국정원 대선 개입. 자,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무슨 그거 댓글을 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포착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슈가 됐는데, 자, 그때는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달고 있었고, 네. 누가 달고 있었죠? 기무사. 네. 이런 데들이 댓글 조작하고 방첩사령부 그쵸, 그쵸. 이런 데들이 댓글 조작에 개입을 했단 네. 말이죠. 그게 크게 이슈가 되니까 이제 극우 세력들이 뭘 어떻게 한 거죠? 단체를 만든 거야. 네. 댓글을 전문적으로 다는 단체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교육을 침투시키기 위해서 네. 온갖 작업을 했는데 네. 누가 봐도 홈페이지가 허접하고 대놓고 거기에다가 뭐 이승만과 박정희를 찬양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왜 그런 단체한테 네. 그거를 교육 프로그램을 맡기냐고요. 아무리 입찰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확인은 좀 해보고 해야지. 그럴 수가 있냐. 그리고 네. 제가 좀 이번에 리박스쿨 이거 보면서 좀 느낀 건데 네. 자, 역시 조중동이 문제입니다. 중앙일보는 뭐라고 하냐면은 두 전직 대통령에 관련된 역사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단체라고 얘기해요. 어? 맞나요? 아니죠. 아니죠. 자, 근데 한겨레는 뭐라고, 자, 뉴스타파는 뭐라고 했냐면은, 극우. 네. 네, 극우 단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MBC도 보수 성향 단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한국일보는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라고 정확히 표현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리박스쿨을 표현하는 것도 조중동은 두 전직 대통령 관련 역사 교육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문제야, 조중동이. 네, 아니 근데 그렇죠. 조중동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그렇게 다루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다. 자, 그러면 중앙일보 기사를 본 사람은 아니 나쁜 게 없는데 뭐가 문제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헤드라인을 그렇게 뽑아버리면은 네.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중은. 네. 그리고 연합뉴스도 보수 성향 교육단체 이렇게 되는 게 보수가 아니고 극우입니다. 어떻게 탄핵이 아니고 하야당한 혁명으로 무너뜨린 이승만을 옹호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독재를 했던.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뉴스타파 방송에 나간 뒤에 네. 그 네이버 기사에 네. 그런 극우 관련된 댓글들이 좀 달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대댓글로 뭐 리박스쿨에서 왔냐, 아, 최종환경 리박스쿨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맞지. 네, 계속 걔네가 올리더라고요, 댓글 다는 댓글로. 부대니까. 네. 그렇죠. 딱 그렇죠. 리박스쿨이지. 시민들도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네. 댓글들 보면은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맞아요. 비공감 눌러주고 대댓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좀 네. 정화 작업에 필요하지 않나. 네. 네. 아니 근데 이 리박스쿨이 네이버 댓글만 한 것 같지가 않은 게 트위터를 하잖아요, 제가. 네. 트위터를 하는데 좀 여자들아 무효표를 던지자 하면서 무효표를 던지게끔 조장하는 극우 자칭 극우팸이라고 하는데 그냥 극우 같은 애들이 있어요. 선동하는 스피커 계정들이. 네. 근데 걔네들이 리박스쿨 터지자마자 계정을 싹 다 지웠습니다. 좀 세하죠? 세한데? 세하죠? SNS에서도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 그래서 리박스쿨 아니냐? 너네 지금 이미 경찰 조사 들어갔다 대표가. 그래서 지금 대표는 출국 금지됐거든요. 맞아요, 4일에.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댓글로 써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이상한 거 보면은 너 리박스쿨이지. 리박스쿨 대표는 출국 금지됐다는데 너는 출국 금지 안 됐니?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극우 보수 쪽에서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극우 그래서 세력들이. 그 네이버는 이미 보수화됐
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가면 댓글이 다 천지가 그거야. 네. 네, 보수 성향 극우들이 그 다는 느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느낀 건데 예전에는 국정원과 방첩사, 기무사가 사람들 동원해서 댓글을 달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처벌했거든요. 네. 2017년도 박근혜 탄핵 때. 다 처벌했는데 어떻게 계속 이런 댓글들이 남아있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네. 리박스쿨 말고도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다 파헤쳐야 됩니다. 자, 리박스쿨로 지금 굉장히 신기가 불편하신 댓글러들이 계신 것 같아요. 세 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송이 오빠 읽어주세요. 네. 일단 진아 삼촌님께서 이명박 박근혜 스쿨인 줄 더 심하네요. 어휴라고 해주셨고요. 뭐 어떤 이제 표정 프로라님께서는 뭐 리박 스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민생이 먼저다라는 또 평가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네.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댓글을 달아주시고 네. 굉장히 이거는 보수화 어린 학생들을 이제 극우화시키고 보수화시키고 이번 초반에도 그 선거 결과가 20대 남성들이 많은 보수표에 그 표를 던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 경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린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념과 이런 것들을 세뇌시키고 있었다. 이것들이 이제 밝혀졌다는 것이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고 이거는 저희가 막아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거를 막아내야 된다는 그런 조사 확실한, 제대로 하고 더 밝혀낸다고 생각합니다. 네.